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조만간 한덕수 대행과의 만남을 예고한 분이죠.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예. 네네. 혹시 만남 날짜는 확정이 좀 됐습니까? 주초에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 가까운 사이라 몇 시간 후에 또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사이들입니다. 네. 아주 막약한 사이시죠, 회장님하고 한덕수 뭐 대행. 중국 대학교 5년 후배고 그 친형이 나하고 가까운 친구예요. 그것도 친구도 내 친구죠. 형이 중앙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동창이라 셋이 다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이렇게 됐습니다. 인연이 되게 거기다가 헌정회가 국가 최고 원로기관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찾아오는데 의미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지난주 금요일에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주말이나 다음 주 소쯤, 그러니까 다음 주라는 게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건데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해왔다라는 건데 혹시 그 뒤에는 통화한 일이 없습니까? 혹시? 그 뒤에는 통화한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직은 그러니까 만남 날짜는 확정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뭐 그냥 덜컹 이따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옆집 들르듯 하는 이런 사이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모레 5월 1일에 그 직을 사퇴하고 2일에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보도가 어제 막 나왔거든요. 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처음에는 좀 주저하다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 기회에 하나 자기의 포부를 펴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회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처음에 회장님이 출마 권유했을 때 한덕수 대행이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 이때는 되게 거절을 했었다고 했는데. 사양이겠죠. 뭐 거절해서 그거 뭐 내내 며칠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국민적 지지가 자꾸 늘어나서 많아져서요.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없게끔 지금 된 분위기로 돼가는 것이 아닌 건가, 그런 게 제 분석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럼 회장님이 보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이것도 결국 국민적 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들 많은 분들이 또 뜻있는 국민들이 총리실이나 대행실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혹시 회장님과 한덕수 대행이 두 분이 직접 대선 출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 탄핵 중간이라고 할까? 탄핵 재판 심판 받기 전에 한두 번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출마하겠다. 그때도 태도는 그 근처에 갔지 자기는 열심히 그것만 하겠다. 대행으로서 총리로서 역할을 잘하고 끝마치겠다. 그런 얘기만 했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직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짐작컨대 그렇고 특별히 어저께 신문이나 방송 언론을 통해서 결심이 구체적구나 이렇게 보고 저 찾아오는 것도 신고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했던 건 아무래도 국민적 요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는 상당히 격차가 있고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는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적 요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쪽 편으로 보면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아무것도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세나 태도나 자기의 그 포부를 펴본 일이 없습니다. 네. 딴 분들은 다 그쪽 내에서 아니 이재명 씨하고 비교가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 거기는 국민들한테 매력 있는 자기 포인트들을 다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 정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장점과 뜻과 또 국민적 그 바람을 거기다 갖다 투입해 넣는다면 금방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 그때 이제 지지율이 쭉 올라갈 거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봅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런 그 지적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 때 윤여준 전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나라 상황이나 이런 것부터 이제 출마할 게 아니라 지금 소임을 그 끝마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대행을 최상목 씨가 대행을 할 텐데 대행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의 큰 그 무슨 지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요청과 스스로 또 물론 뭐 국민적 요청뿐만 아니라 자기 포부를 펴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이런 큰 기회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때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혹시 대화 좀 나누셨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말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그거 하지만 갑자기 자기도 그날 저녁인가 지가 듣기를 들어서 그만 말리다가 그만 이렇게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듣고 그날 저녁으로 발표가 있어서 참 말리지 못한 책임을 자기도 느낀다고 그러면서도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갑자기 그 양반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뭘 가서 입을 틀어막고 앉을 수도 없고요. 또 자기 상관이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고 말리다 그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심경을 밝힌 건 없습니까?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심경, 제 잘못됐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아주 그 소리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또 그 비판적인 목소리 중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이제 야권에서 야당 내란이라고 하는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보좌했던 총리 아니냐.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 왜 대선 출마냐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내란하고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나는 분명히 국민의힘하고 계엄 선포와 또 한덕수 대행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뭔 도의적인 책임이야? 갑자기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그냥 느닷없이 변해갖고 그렇게 나오는데 말리다가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이러고 그것도 또 국회에서 한두 시간 만에 다 이렇게 되고 이게 큰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그 밑에를 보좌했다는데 그 보좌를 못했다 이런 뜻으로 책임지라면 뭐 그런 거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책임이라든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당연히 야권에서는 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요? 당연히 이것부터 묻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난 말다가 못 말렸다. 그래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었다면 탄핵을 받았을 거 아니냐. 탄핵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본인으로서는. 탄핵 기각된 것으로서 나의 책임이 그럼요. 없다는 탄핵이 건? 그게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헌법재판관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연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렇게 됐고 그 약간 막연한 추상적인 도덕적 책임을 꼭 물으라고 하면 난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계엄과 국무총리야 계엄과 난 비또 무슨 국민의힘하고도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추상적인 도덕적인 책임 한 당을 해서
당으로서 후보를 만들었다. 대통령을 만들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 하나였다. 이런 것으로서의 책임이라면 내 인정을 하는 애. 계엄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회장님. 네네. 아까 회장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강하게 요청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 12.3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위를 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쳐왔던 의원들이 중심이거든요. 자,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탄핵 반대를 했던 의원들이 그렇게 그다음에 12월 3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반탄핵파들이 그랬다는 건 오늘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한나라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으로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하고 그 경쟁하는데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러낸 것이죠. 그게 무슨 사람이니까 뭘 조금씩 다 하자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비난받을 수 있는 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나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러냈겠죠. 정치 오래 하던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내고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좀 얘기 좀 돌려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거는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 아마 한덕수 씨하고 그 소리를 듣고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지 무슨 만들어달라 그런 소리 한 일이 없어. 만들어 주세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까, 권영세? 없어요. 그 어떻게 그것도 당 대표고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그런 말을 안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말은 좋은 충고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결심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무슨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것 같습니다. 결심하라고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데 누구에게 결심하라고 하세요라고 했다는 겁니까? 혹시 그게 한덕수 대행일까요? 한덕수 대행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결심이 안 된 것으로 다 보였을 때였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럼 좋은 충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은 충고의 대상도 역시 한덕수 대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좋은 말 해주세요. 그랬다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권영세 위원장은 나중에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야권 인사들 가운데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좀 다르네요, 얘기가. 내가 지금 저는 개인으로는 지금 헌정 회장인데 충고는 해줄 수 있어도 제가 어느 편에 가서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있지를 않은 사람이고 또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본적으로 제가 헌정 회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이거 다 가깝고 그러니까 충고하는 정도고 좋은 말 해주는 정도지 내가 그쪽에 지금 관여를 한다든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말 해주는 정도죠. 그건 이재명 대표와도 똑같은 말 해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정치 원로로서 지켜보실 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고 단일화하는 이 시나리오잖아요. 네네. 현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은?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의원까지 제가 선대위원장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근데 좀 생각 키워지는 것은 노무현 후보 때 노무현 후보 때 정몽준 의원하고 단일화했습니다. 당 바깥에.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원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단일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가 지금 오늘로 두 분 결정이 되고 또 5월 3일인가에 한 분 되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서 당에서 거기다 끼어든다는 것도 이게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몽준 그 프레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붙인다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준석 그 대표까지도 같이 붙여서 해야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 제 개인적인 다 추측이고 바람입니다. 네. 바깥에서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나 단일화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난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좋은 후보니까 그것도 비슷한 또 같은 당을 옛날에 했고 그러니까 네. 물론 떨어져 나왔습니다만은 같이 한 마당에 소위 요새는 뭐 표현들이 참 빅텐트라고 하나 그런 것을 쳐서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까지도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라고까지도 하는 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낙연 그러니까, 전 총리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당을 들어간다면 그러면 말이 좀 흐려져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력한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 앞에서 빅텐트가 됐고 무슨 텐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을 합해야 될까 말까 하다 죄송한 얘기로요. 그런 정도니까 세상을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쉽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회장님 전망에 따르면 그런 그림이 실현되려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소속 출마를 한 다음에 단일화하는 이런 그림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 생각은 좀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출마도 꼭 입당 양론이 있습니다. 네. 입당을 해서 하면 또 좋은 점이 재정적인 그렇죠. 뒷받침, 그다음 당원들의 충성심을 이끌어서 지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당 바깥에 큰 중도층이라든가 다른 정당으로부터 오는 지지가 좀 약해지는 장단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 봐서 후보자나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회장님이 워낙 연륜이 깊은 정치 고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후보에다가 한덕수 대행에다가 이준석 의원에다가 이낙연 전 총리까지 빅텐트에서 여기서 원샷 단일화를 만약에 시도를 한다고 쳐요. 네. 그럼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회장님은? 그건 알 수가 없죠. 국민적 지지인데 그건 누가 돼도 강력한 후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오늘로 저쪽에 2명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당이 아니니까 전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2명하고 또 한 대행이 5월 1일, 2일 그러면 5월 3일 전에 또 나오고 아주 화급하게 그냥 이 상황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제 기본 생각 같은 것이 그냥 바람으로서 그냥 막연한 추상적으로 그런 그림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전 총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빅텐트에 이낙연 전 총리가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이유는 좀 밝혔습니까? 왜 그런지? 이 이낙연 총리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낙연 총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위기 관리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정치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공감대가 서야 단일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저 개인으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제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조정들은 뭐 그쪽 저들 다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 있고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 나는 늘 개헌주의자이기 때문에 개헌 적극주의자 개헌 공약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까지 좀 넣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준석 의원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그건 혹시 그 회장님 이준석 의원과는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대화를 나눠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여기저기서 만나서 인사하는 것뿐이었죠.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은 그냥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도 그쪽에 당 대표까지 하셨었고 네. 또 똑똑한 분이고 나름대로의 국민적 지지층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내는 게 좋겠다 이런 기본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회장님? 이재명 후보야 지금의 강력한 후보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몇 가지 조금 고쳐가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1955년, 56년에 민주당 출범 이후 비주류가 없어진 정당입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도 비주류고 있고 어느 당대에 있는데 비주류가 거의 싸그리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깨끗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원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주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허용하고 네. 도리어 키워줘요. 우리는 당 대표 됐을 때 비주류 일정 지분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좀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헌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4월 3일 날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고 개헌 하겠다고 그러더니 한 닷새도 안 돼서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니 또 며칠 신문에 또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양반 태도가 진위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좀 가지는 것이 큰 지도자의 더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만 당내 민주화 일방적 통행 정치보다는 지금 정치를 좀 살려가는 정치를 살려가서 정치를 회복시켜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가야 할 그런 소명을 잘 이루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대철 헌정회장이었습니다.